3세기부터 이슬람이 정권을 잡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15세기에는 무갈 제국이 만들어져서 이슬람화한 투르크족이 점령을 해가지고 무갈 제국을 만들었다가 19세기에 영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무갈 제국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무갈 제국. 그 무갈 제국 때 만든 여러 가지 건축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죠.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 그게 무갈 제국이 만든 건축물입니다. 이 이슬람을 이해를 하려면은 그 건축물을 이렇게 보면은 이슬람의 그 문화의 깊이라든지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타지마할, 무갈 제국 때 만든 이 유적 유물들이 아주 큽니다. 타지마할이 있죠. 그 다음에 스페인에 있는 그라나다에 있는 알함브라 궁전, 코르도바에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 그 중에서도 메조키트라고 하는 대성당이 아니라 대모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세계에서 아주 희한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기둥이 한 1300개가 되는 기둥이 많은 건축물인데, 그 한가운데에 성당이 또 만들어져 있어요. 성당을 끼고 건물이 이렇게 뺑둘러 쳐져 있는 성당이기도 하고 모스크이기도 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령한 사람이,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라서 이걸 막 여기에다가 성당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거 굳이 부술 필요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코르도바에 있는. 또 뭐 하여튼 이슬람의 찬란한 문화를 알려주는 건축물은 주로 시리아에 있는 지금 다마스커스에 있는 대모스크라고 하는, 그랜드 모스크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세 번째나 두 번째로 지어진 모스크인데, 그 예술성이나 이런 데서 아주 기가 막힌 건물입니다. 요새 텔레비전에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던 사람이 막 아사드 물러나라고 데모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 국가에서 만든 건축물처럼 많지는 않죠. 많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건축물이 이 스페인 쪽에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이슬람은 동쪽으로 가서 12, 13세기쯤 되면 드디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들어오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등등 이쪽으로 쫙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중국, 동아시아로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동아시아는 불교 문화권이고 역시 유교가 강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의 이 퇴조기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이슬람 사람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하나 불을 붙인 게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이죠. 이스라엘 건국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과 충돌 지점에서 제일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게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대결 구도가 거기 딱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영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다가 아주 외교적으로 실수를 해가지고 이중 약속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건 뭐 복잡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슬람권에서의 반격이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반격은 희한하게도 자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슬람이 20세기에 와서 일제히 퇴조하다가 1920년 이 무렵에 여기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석유가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이라크, 이란 대유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매장량의 반 이상이 지금 거기 있습니다. 한국은 70% 이상을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석유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슬람은 아주 약화됐을 거고 중동은 아주 세계에서 발언권이 없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석유 시대에 석유가 나오니까
이건 아마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의 축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모든 점에서 힘을 잃었는데 딱 석유가 바로 자기들이 석유 위에 지금 앉아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또다시 중동이 세계 역사 무대에 주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무기화하기 시작했어요. 석유값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펙 국가, 산유국들이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석유값을 올렸다 내렸다고 하면은 여기에 문명국가들이 일비일비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전전긍긍합니다. 석유값이 오르냐 내리냐. 이렇게 해서 석유가 중동과 이슬람을 살렸습니다. 그 살리는 중에 주역을 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바로 카다피입니다. 카다피가 석유를 무기화하는데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드디어 지금은 쫓겨났지만 팔레비, 이란의 팔레비 왕, 또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항상 석유가 가장 매장량이 많으니까 석유값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항상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때 1970년대에 거기 석유 장관이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야만이라는 사람. 나이가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인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뭐 보통 나라의 국가 원수처럼 아주 주목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넘어오면은 석유값이 또 떨어져요. 배럴당 한 15, 6달러 이렇게 떨어지면서 한동안 석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얻게 되었던 시기가 또 있다가 최근에 다시 석유값이 올라가고 중동이 이렇게 야단치니까 다시 또 중동의 비중이 이렇게 높아가고 합니다. 석유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석유시대가 끝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체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대체 에너지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원자력이죠. 원자력 발전량이 세계 평균으로 전체 발전량은 20%입니다. 저게 한 5, 6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한 10년 안으로 원자력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한 56%를 차지합니다. 프랑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후쿠시마에서 저런 일이 터졌다. 아마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이 아마 주춤하게 될 거예요. 그럼 석유 의존도는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핵융합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핵융합 발전. 만약 태양의 원리를 그냥 도입을 하면 핵융합 발전이 가능하면은 지구의 에너지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돼요. 그러나 핵융합 발전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건 속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핵융합 발전을 국제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시대는 상당 기간 갈 것이다. 적어도 앞으로 한 100년은 석유 시대로 봐야 된다. 더구나 석유는 연료일 뿐만 아니라 요새 화합섬, 석유화학을 통해서 뭐 이게 여기 있는 의자부터 이 무대 여기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볼펜부터 석유화학에서 안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석유시대가 계속될수록 중동의 영향력은 계속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슬람의 영향력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슬람이 아직도 다수가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와 다른 어떤 생활 습관과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붙여진 나라에서는 법을 사람의 생활의 규범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제하고 있다. 이것이 인권 문제라든지 개인주의라든지 이런 민주주의하고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슬람의 개혁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기독교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번 통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런 종교개혁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던 찰나에 올해 들어와서 이슬람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 번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종교개혁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슬람의 기독교의 종교개혁은 마틴 루트라는 신부에 의해서, 신부라기보다는 신학자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이 이슬람의 종교개혁은 젊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정치적 운동을 통해서 이슬람의 개혁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겁니다. 속단하기 어려워요. 가는 것 같은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몇 가지 증거가 리비아에서 지금 반군들이 반미일 텐데 친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 리비아 반군이라는 게 이게 오합지졸입니다. 뭐 이게 질서가 전혀 없어요. 픽업 트럭 같은데 막 기관포 실어가지고 가다가 저쪽에서 뻥 하면은 막 도망가기 바쁘고, 이 연합군이 공중 지원을 안 해주면은 저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병력은 10대 1밖에 안 된다고요. 10대 1. 가다피 군대하고. 그러다가 아즈다비안가 그 근방에서 도로상에서 말이죠. 이 반군 추록하고 이게 연합군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한 13명이 죽었습니다. 그 앞에는 또 리비아 군대를 폭격을 했는데 이게 차량을 폭격을 해가지고 그 폭발력이 워낙 강해가 그 주변에 살던 민간인들이 또 한 10몇 명 죽었어요. 이랬으면 옛날 같으면은 연합군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해가지고 막 반미 시위가 일어날 텐데, 이상하게 기자들이 마이크를 갖다 대면은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연합군한테 불평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계속 폭격을 더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남 탓을 안 해요. 남 탓을. 참 놀라운 광경입니다. 놀라운 광경. 그건 뭐냐? 미국 탓할 게 아니라 우선 리비아, 저 독재자 리비아를 타도를 해야지 오폭을 해가지고 우리가 죽었다고 불평하면 안 된다. 계속 더 폭격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냐? 자유, 독재 타도. 독재 타도가 종교나 어떤 인종적인 벽을 넘어서 가장 큰 가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가치가 되고 있다. 시리아는 저게 앞으로 골치 아픈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딱 이제 우리가 대충 읽을 수가 있습니다. 투니시아, 이집트에서 시위가 일어나면은 저거는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충 전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두 나라가 상당히 개방적인 나라고, 두 나라가 역사와 문화적 전통이 강한 나라고, 민주적인 질서가 있고 군대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리비아, 누구나 알았습니다. 리비아 저는 피를 볼 것이다. 시리아 이것도 피를 보게 돼 있다. 왜 피를 보게 돼 있느냐? 시리아는 이게 종교 국가는 아니에요. 시리아는 순수 독재 국가입니다. 저걸 요새 미국 사람들이 폴리스 스테이트라고 해요. 폴리스, 경찰 국가라는 뜻이죠. 경찰 국가. 저기는 알라위파라는 이 이슬람의 소수파입니다. 알라위파가 전체 시리아 인구의 한 15%밖에 안 돼요. 아사드가 이 알라위파예요. 알라위파. 이 알라위파가 15%가 85%의 순니파를 지배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재를 하더라도 철저한 독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건 모든 정보기관, 군 지휘부에는 알라위파가 꽉 다. 아사드는 그 하나의 주식회사의 하나의 대표이지. 아사드 아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면은 단순한 정치혁명까지는 안 돼요. 사회혁명, 일종의 계급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러면은 지는 쪽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계속 지배하면서 정권을 안 놓으려면 많이 죽이는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시리아는 많이 죽을 겁니다. 많이 죽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다 형식이 다르지만 하나 공통점인 것은 자유입니다. 정치적 자유를 요구할 거예요. 자유. 독재 타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독재 타도입니다. 독재 타도를 이슬람 국민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슬람의 교리를 넘어서는
어떤 세속적인 요구이면서 이슬람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이슬람 중요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테러는 거의 다 이슬람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하고 있어요. 신도들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각각 있지만 이슬람 불교 신도들이 테러하는 거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기독교 신도들이 지금 테러하지 않습니다. 유교 믿는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힌두교도들 테러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거의 이슬람 사람들만 테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슬람 종교가 다 그러느냐? 그게 아니죠. 이슬람 중에서 약 20억이 이슬람 믿게 되니까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누구 계산에 의하면 99.9%가 옹근하다 해도 나머지 0.01%만 돼도 몇만 명이나 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자살 테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세력이 테러를 하고 있어요. 테러를 뒷받침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지하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교도를 다도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아주 고귀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천당에 간다. 기독교도 순교 정신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요새 기독교는 순교를 뭐 공격적으로 자살해서 순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세 생활이 너무 어렵다. 어려우니까 막 조기에 이런 식으로 순교해가지고 빨리 전당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많이 생긴다. 잘 살게, 주변에서 잘 살게 되면 누가 그렇게 폭탄 테러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활, 가자 지역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의 생활 상태를 보면은 정말 현실에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현실에 절망할 때 지하드라는 좋은 교리가 하나 있다. 이랬더니 좋은 교리가 아니라 아주 매력적인 교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